온수센터의 가장 큰 인덕 김효상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8년 개년에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어제도 그룹장 미팅 하는데, 그러니까 2018년이라는 소리가 자꾸 희한하게, 그럼 원래가 개해라며요. 그러니까 황금개, 그러니까 웃자고 전부 다 18년 개년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소리를 계속 하는데, 그 참 싫지는 않더라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에, 예전에,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안 고쳤네. 이게 35년 전, 2년 전에 35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37년이에요. 자, 여러분 37년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몇 살? 뱃속에. 자, 열 몇 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상상도 하기, 뱃속에 있을 때 이거 생각도 못 했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만화로만, 이런 세상이 온대. 그 다음에 이제 20대 청년들, 기성세대들은 이 만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컴퓨터의 도움으로 수학여행을 달나라로, 뭐 집에서 치료를 받고, 공부도 집에서 하고, 부엌엔 오늘의 메뉴, 그 다음에 소형 TV, 전화기,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로, 공해가 없어, 전기 자동차, 이건 뭐야? 전파? 전자레인지? 전자신문, 태양열을 이용한 집. 자, 한번 봐보자고요. 37년 전에 이정문이라는 만화가가 그린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인천공항은 맞잖아. 아니, 이거 여기가 37년 전에 안 된 게 있으면 하나라도 찝어보세요. 아니, 미국에는 지금 달나라 여행 가잖아요. 돈이 문제지. 돈만 내면 가요. 달나라 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못 가진 않잖아요. 청소 따위는 오늘의 메뉴 냉장고에서 요즘에 삼성 다 나오잖아. 집에서 원격 진료해야 안 해요? 공부도 집에서 좀 해야 안 해요? 앞으로 학교 없어진다고 얘기하잖아. 전기 자동차 요즘 붐이잖아. 태양열 집집마다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근데 잘 보자고요. 37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이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아.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대. 미래에 대한 선도 정보가 이거구나 하고 해서 돈 번 사람이 있는 방면에 에이씨 그게 언제 올래? 웃기는 사람이면 이게 온다고? 에이 꿈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차피 세상이 변하는데 나는 그냥 변하는 세상에 발맞춰서 살았을 뿐이야.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것도 한번 봅시다. 42년 전에 UN 미래 포럼의 역사를 통한 미래 예측, UN 미래회장 제롬 클랜이라는 사람이 시대가 이렇게 바뀐다고 이미 42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세상이 바뀐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농경시대, 산업시대, 정보화 시대, 의식기술 시대 후 기정보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여기이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죠. 농경시대 때는 식량이 제품이었고, 그죠? 권력은 종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의 척도는 뭐야? 누가 땅을 많이 갖고 있느냐 했어요. 장소는 농지가 자원이었고.
근데 이게 산업화 시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누가 제품이 돼? 기계가 제품이 되고 권력은 국가가 가져. 국가 권력으로 가져고 그 다음에 부의 척도는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가 했어요. 땅이 아니라 장소는 공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보화 시대로 바뀌죠. 바뀌면서 제품이 이제 정보 서비스가 제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업, 권력은 기업이 갖고 있어요. 지금 정보 서비스 시대에 가장 돈 많이 버는 데가 누구예요? 그렇죠. 구글, 네이버, 이게 대기업들이 하잖아요. 내부에서 뭔가 물건을 팔고 생산하는 거 아니냐. 자기는 그냥 홈페이지만 하나 갖고 있으면서 연결만 시켜주고 자기는 그냥 정보 거기 얹어주고 돈 받는 거야. 부의 척도는 누가 많이 거기에 접촉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장소는 사무실로 바뀌어버렸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단계죠. 아직 초기 단계 맞죠? 왜? 제품이 뭐야? 이제는 네트워크야. 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은 누가 가져가요? 이제는 개인이 가져가는 거야. 인구가 곧 국력이다. 이거 실감해요? 옛날에는 뭐 남은 거짓골을 못 맨날 하더만 요즘은 무조건 많이 날아야 되잖아. 옛날에는 뭐 하나씩만 날아도 3,000리는 1,000,000원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표어가 있었잖아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나라고 했었어요. 그거 다음에 이거 많다 하나만 나. 근데 시대가 바뀌어갖고 이제는 뭐예요? 무조건 인구 많이 나야 돼. 인구 이꼬르 국력이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인 기업 아웃소싱 네트워킹 시대가 온다라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 얘기한 거라니까. 내가 한 얘기 같으면 믿을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막 떠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미래를 연구하는 회장들이 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대가 변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이제까지 경험한 100년의 변화를 보면은요, 요런 카메라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죠. 근데 왜 이걸 보여줘요? 얘네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나 보라는 거예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 자체가 생존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필름 하면 코닥 아니었어? 요즘 사진 찍으면서 코닥 필름 써요, 안 써요? 사람들은 거의 안 써요. 이거는 특수 산업 분야에서만 필요한 것만 필름을 쓰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저장이 돼버려가지고 그 저장한 걸 갖고 가면 막바로 카메라 뽑아주는데 누가 필름을 써? 귀찮게? 몇 장 찍지도 못하잖아. 24장짜리, 36장짜리.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설마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기업들은 미래 생존을 위해서요. 설마가 없어요. 무조건 미래가 이렇게 바뀐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바뀌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물며 기업도 이런데 개인은 안 따라가죠. 맨날 누가 먼저 앞에서 뭐 하는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미래학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미래학자가 향후 20년 미래를 전망했는데요. 과거에는 조금 더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을 안타까워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미래의 변화를 놓칠 경우 삶의 기반 자체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공감하세요? 네. 공감하면서 안 움직이는 거는 뭔데? 봐보세요. 옛날에는 맞아. 그때 누가 땅 좀 샀으면 그때 살 걸. 그럼 좀 부자여로 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미래가 1인 시대로 바뀌고 모든 게 개인 중심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내하고는 별 볼 일 없어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골드만삭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자, 그 은행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2050년 되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1,000달러를 간다고 예견을 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1,000이면은 환율을 1,000으로 따졌을 적에 내 혼자 살면은 연봉이 8,100만 원 돼야 평균 이하의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사람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러면 38이 24, 2억 4,300만 원이 연봉이 안 되면은 평균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준비 안 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미안하지만 앞으로 세상은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되겠지가 하나도 안 돼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사 입고요. 내가 원하는 음식도 하나 제대로 못 사 먹고 살아야 돼요. 준비 안 하면. 옛날 같으면 그럭저럭 살 수 있었어요. 입에 풀칠 정도만 하고 살 수 있겠죠. 앞으로는. 죽기야 하겠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속담에 산입에 거미줄 안 친다고. 요즘엔 산입에 거미줄 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요. 노숙자들 굶어 죽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20년이 이제까지 경험한 100년의 변화를 압축한 것보다 더 혁신적이고 충격적이라고 확신한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거, 어떤 미래가 있나 한번 봐보자고. 아, 이건 내가 연결을 안 시켜놨구나. 응?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안에 사라질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약사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의사, 판사, 변호사,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죠. 그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20년 안에 700여 개의 일자리 중 약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요리사도 있네요. 일본에선 초밥 기계 때문에 요리사가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요리사라는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은 96%입니다. 지금 요리사들이 최고 대세이단 말이죠. 매년 응시생만 10,000명이 넘는 최고 인기 직업 뭔지 아십니까?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어떨까요? 94%입니다. 실제로 현재 회계와 같은 업무는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요리사, 약사, 회계사까지 이제 이 직업들이 다 없어진다니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질 일자리의 확률이 공개될 때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이 빅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 저의 눈길을 가장 크게 사로잡았던 것은 내음절의 아나운서라는 단어였습니다. 교수님, 네. 아나운서도 없어질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정말 선방의 대상이죠. 아나운서가 사라질 확률 한번 볼까요? 72%입니다. 참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나운서 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이 봤죠? 보험업도
있었죠. 미용사, 웬만한 뭐 식당 주인도 없어진대네.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에 알고 있던 선망의 직종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은 미래를 위해 23조 원을 항노화 바이오 안티에이징 사업에 투자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인류죠. 그 기업이 미래 생존을 위해서 뭔가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거였다는 거죠. 항노화, 안티에이징, 바이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23조를 투자하고도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23조를 투자하고도 지금 결과물이 없어요. 삼성이 반도체 잘 나오고 있는데 왜? 반도체가 앞으로 사양길에 접어든다는 거죠. 삼성 SDS라고 해서 삼성 데이터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 정보 분석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거기서 분석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회사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들려고 봤더니 제품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 다 제품을 선점하고 있고 독특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냉장고 갖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사면 몇 년인데 텔레비 한 번 사면 몇 년인데 구매 사이클이 도대체 네트워크를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전 세계의 핵심적인 가치를 증진시키며 사람들에게 인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빌 클린턴 미국의 대통령이 옛날에 동네 아줌마가 얘기했으면 이 말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큰 성장의 경제를 이룬 사람이 빌 클린턴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넘어가자. 뭐? 이게 갑자기 왜 안 먹어?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급변한 경제와 고용시장에서 훌륭한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여성 인력의 전반적인 번영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때문에 유명한가 하면은 뉴스킨 본사에 직접 날아와 가지고 유럽 시장에 뉴스킨을 오픈할 때 영국에 가장 먼저 오픈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제공하겠습니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이 사람은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죠. 왜? 유럽에 영국이 딱 오픈하면 그 인근 국가들 프랑스, 이태리 다 연결되죠. 스폰서가 누가 된다고요? 영국이 기준이 돼서 유럽을 오픈시키니까 수입은 누가 가져간다고? 영국 국민들이. 이 사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멍청한 나라가 한 군데 있더라. 대한민국이 93년도에 유스킨이 오픈하려고 봤는데 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 안 돼. 이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일본으로. 일본에 93년도 오픈하고 나니까 한국은 그 뒤에서 95년도에 방문 판매법을 제정해갖고 96년도에 한국이 오픈한 거 3년이나 늦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스폰서들은 거의 위에 가면 누구더라? 일본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매출액이 어디로 넘어가더라? 일본. 대한민국이 이 멍청한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또 똑똑했더라면 93년도에 한국에 먼저 오픈했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어디로 가요? 중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다 갈 거 아니야?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저는 유스킨 사업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유스킨 주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판다고 그래서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외환낭비라고 못 사게 했어요.
그때 98년도, 99년도에는요, 일반 사람이 외국 주식을 못 사요. 그때 회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3달러에 줄게 사라. 박바로 대팔아도 12달러 받았었어요. 그럼 박바로 팔아도 벌잖아요. 이거 버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3달러 나가는 것 때문에 못 사게 하는 거야. 이런 진짜 옛날에 그랬다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옛날은 그때 그랬더라면. 그리고 이 사람 누구예요? 세계에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돈 엄청나게 갖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했던 투자 중 최고의 투자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결국은 투자자는 뭘 보고 투자해요? 돈이 되냐 안 되냐, 내한테 이익금이 되냐 안 되냐를 두고 투자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유스킨 주식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쇠가 빠지게 일하면 얘는 가만히 앉아 돈 갖고 그냥 자기는 주식 올라가면 돈 따먹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거, 매출액 올린 건 뭐예요? 얘는 뭘 배당받아요? 주식 배당. 조기주례자고 아무리 돈 많이 받아도 이 양반보다 배당금이 작겠지.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워렌 버핏만큼 돈 많아도 난 투자할 것 같아. 왜? 네트워크 원리를 잘 알면은요, 회사가 외상 거래를 안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거는 무조건 결제를 해야 물건이 오는데 외상 거래가 어딨어? 뜯길 일이 없잖아. 그러고 이런 사람이 그냥 미쳤다고 그냥 제가 하겠어요? 제품 질이 좋으니까 가능하니까 하는 거지. 이 사람은 미국의 백악관에서 경제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10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백만장자가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새로운 백만장자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2009년도에 백만장자 달았으니까 이 사람 말 맞죠? 엄청나게 많은 백만장자들이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요즘도 뉴스킨 안에서는 하루에 몇 명씩 탄생하고, 백만장자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쓴 스티븐 코비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라고 얘기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이렇게 가고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심에 많은 사람들이 기회에 주어지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피라미드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다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예,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였고 배울 때 잘못 받았으니까. 자, A사, 굳이 아메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아메이라는 회사가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두주자입니다. 왜? 50년 전에 생겨났고 뉴스킨 그것 또한 아메이를 벤치마킹해서 모든 것을 토대를 다졌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회사가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회사는요, 네트워크 회사로 표방해 놓고 좋은 제품만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회원들한테 공급까지만 합니다. 그럼 나머지 유통의 확장은 소비자가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에서 제재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조직 짜는 거는 소비자한테 아웃소싱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전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불법만 저지르지 않는다면은. 근데 네트워크라는 걸 갖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다단계로 전달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너 것도 물건 파는 거지? 너 것도 이거 물건 얼마씩 사야 되는 거지?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실은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네트워크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 누구 말을 따를래요? 하라고 하는 쪽? 웃기지 마세요. 이쪽 말을 더 많이 듣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이쪽 말을 더 많이 들어요. 희한하죠. 객관적인 자료를 갖다 주고 이런 모든 미래학자나 경제학자가 네트워크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자료를 믿는 게 아니고 동네 가서 야 네트워크 괜찮은 거래 한번 해보려니까 아줌마들이 야 그거 하지마 망한대 하지마 그러고 이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말을 믿고 네트워크를 안 하네. 동남아가 뭔지 알죠? 동네 남아 도는 아줌마들 동남아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동남아가 미래학자보다 더 똑똑한가를 딱 객관적인 데이터 놓고 비교해 보세요. 전문가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비전문가 말을 믿고 안 하는지.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자, 내가 포장마차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럼 난 경험이 없어요. 자, 그럼 포장마차를 내가 차리고 뭔가 하려면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하다가 망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근데 우리는 꼭 하다가 망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더라고. 안 그래요? 그럼 포장마차 하다가 망한 사람한테 물어가면 망하는 이유밖에 얘기 안 해.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잘하고 해서 돈 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가면 아 이런 몫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동네에 어떻게 해서 그 동네에는 뭐 메뉴를 어떻게 정하고 다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비전문가 망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그럼 네트워크도 물어보면 어디 가서 묻는지 알아요? 꼭 하다가 그만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또 하다가 그만둔 사람한테 물어봐. 그럼 그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해요. 되는 이유는 한마디도 안 해. 이상하지. 왜 꼭 하다가 그만둔 사람한테 물어보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내 같은 사람한테 와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물어봐봐요. 하지 말라고 그럴까? 하라고 그럴까? 아니 성공자들이 주위에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 사람한테 가서 자문을 구해야죠. 하다가 망하고 안 한 사람한테가 이상하게 뭐 돈질하다가 망하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돼. 자, 그래서 과거라는 거 우리가 살아온 어제도 과거 맞나요? 네. 자, 그럼 과거라는 건 뭐예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이 과거예요. 맞죠? 자, 과거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현재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은 과거의 결과물 맞나요? 자, 과거의 결과물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면 여기 와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 그렇지 않나요? 마음에 드는데 내가 뭔가 더 좋아질 거 뭐 이런 거 바라고 오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면은 멀리도 맙시다. 1년 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고 1년 전에 내 삶의 상황이 어떤지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1년 전보다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똑같아요? 좋아졌어요. 아니, 유스킨 하기 전으로. 아, 유스킨 말고, 유스킨 하는 사람 말고, 여기 유스킨 하는 사람 좋아졌지?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유스킨을 안 했고, 내가 유스킨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그걸 따지는 거야. 지금 보시면은요, 거의 똑같거나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뭔가 좋아질 거리가 없잖아. 왜 그럴까? 라고 봤더니, 왜 사람들이 1년 전보다 내가 못해졌을까를 봤더니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한번 돌아가 보죠. 1년 전보다 안 좋아졌다고 그랬죠. 자,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년 전에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까 사는 대로 생각해서 살았나? 그죠? 사는 대로 생각했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은 절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내가 과거의 결과물인데 과거를 돌아봤을 적에 그때 그랬더라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왜 안 했어요? 근데 물어볼게.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까 현실에 바빠요. 아니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 사람이 정보를 줬을 적에 그 사람 정보가 맞아. 내가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제가 그냥 떠들긴 떠드는데 와닿지도 않고 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는 지금 사는 게 바빠. 그 친구 얘기가 정말로 확신이 갔다면 땡빛을 내서라도 거기에 투자를 했다든가 뭔가 내가 행동을 했겠지. 근데 뭐예요? 거기에 대한 그 친구가 미래가 이렇게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게 딱 되고 나니까 그때 그 친구가 할 때 할 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금송아지가 100마리 있었다. 현재는 금송아지 100마리 있냐고요. 옛날에 있는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금송아지 100마리 있으면은 여기 와 있을 이유도 없겠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과거의 결과물이 현재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없다를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요.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니요. 현재의 행동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서는 미래가 안 바뀝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를 다른 일을 추가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든가 다른 뭔가를 해야 미래가 바뀌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걸 계속하면서 뭔가 바뀔 거야, 미래는 나아질 거야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미래가 바뀌냐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해 볼게요. 바뀔 거야, 바뀌는 노력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미래가 막연하게 조금 바뀔 거야 하고 왔더니 현재 내 삶이 있는 거야? 맞죠? 그때 과거로 돌아갔을 때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습관을 바꾸고 뭔가 다른 일을 했더라면 현재 내가 달라져 있었겠지. 근데 전혀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지 하는데 지금 현재야. 어떻게든 뭐가 됐냐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럼 현재를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이 간다. 미래는 벌써 활동사진처럼 나와 있잖아. 결과물은 똑같이 나왔잖아. 바뀌지를 않는다고. 바꿔보자고 얘기하는 거. 바꿔보자고. 뭘 가지고 바꿔보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행동 하나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갖고 바꿔야 되는 얘기죠. 미래가 어떻게 바뀐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선도 정보라는 거예요. 자, 미래가 이렇게 바뀔 것이고 이렇게 나갈 것이라는 정보를 줬을 때 이걸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미래가 100% 바뀝니다. 근데 선도 정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바뀔까? 하고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선도 정보가 무슨 정보로 바뀌더라? 상식 정보로 바뀌어버리더라. 그렇지 않나요? 봐봐요. 우리 아까 전에 봤잖아. 과거에서 선도정보 37년 전에 만화 봤을 때 세상이 이렇게 바뀌더라. 분명히 미래에 바뀌는 정보를 줬죠. 줬는데도 에이 설마 하다가 그게 도래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어떤 정보가 돼서 상식이잖아. 지금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 보는 게 상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바뀔까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잖아.
접는 것도 나오고 뭐 구기는 것도 나오고 별 이상한 핸드폰 막 퍽퍽 접는 것도 나오대 이제. 액정 막 접어도 돼. 꾸깃꾸깃 접어갖고 툭 넣고 댕겨다 펼치면 또 이따만해져요. 화면이. 웃기지 않아요? 우리 왜 핸드폰 이게 화면 작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크기인데 접어놓으면 핸드폰 쭉 펼치면 모니터 크기가 돼. 막 접는 게 나온다니까 이제는. 자,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과거를 한번 봐보자고요.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미래에 대한 선도 정보가 현재는 상식이 돼 있더라. 그래서 내가 선도 정보를 캐치하지 않으면은 미래에는 이게 상식이 돼 있으니까 상식이 됐을 때 내가 가져가는 거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남들 다 하고 있더라.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상식 정보라고 얘기해요. 통상적인. 자, 이 상식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흘려주느냐 하면은 대기업에서 다 흘려주더라. 왜? 소비자들 호주머니에 돈을 빼려고. 맞나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뭐야? 대기업에서 흘려주고 우리는 그걸 사고 싶어 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과거 정보. 우리가 얘기를 가지고 지식 정보라고 얘기해요. 지식은 뭐예요? 과거의 부산물들이야. 과거에 기록된 걸 만들어 놓은 게 지식 정보예요. 지식은 누구든지 넣을 수 있어요. 지식 정보 갖고 여러분 돈 벌 수 있어요? 있어요. 교수들이 지식 정보를 가지고 돈 버는 거잖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담아놓고 이걸 강의로 자기 뭘 팔아요? 지식을 팔고 있잖아. 근데 앞으로 교수가 있어진다, 없어진다? 이놈의 AI가 나오면서 이제는 지식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 거야. 지식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요. 왜? AI가 대신하고 내 머릿속에 칩 하나 꽂으면 나는 모든 걸 다 아는데? 그래서 뭐야? 회계사 아까 전에 봤잖아요.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대신해? AI가 대신하는 거야. 자동으로 계산 다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회계사도 지식 정보죠.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렵게 회계사 공부해서 시험 보잖아요. 이제는 그거 필요 없잖아요. AI라는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계산 다 해주는데 왜 필요해? 의사도 지식 정보 맞나요? 자기가 과거에 기록들을 배우고 수술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근데 AI가 등장하면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한계잖아요. 내가 20년 동안 예를 의사 했으면 의사가 갖고 있던 그 지식, 그게 다잖아요. 근데 AI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의사는 뭐예요? 전 세계 내과 의사들 거 다 데이터를 갖고 진단을 내잖아요. 누가 진단을 더 잘 내릴 것 같아요? 내가 잘 내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더 잘 내려요. 데이터가 더 잘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하는 건 뭐예요? 부러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한은 사람 손으로 꼬매나? 그냥 내가 아픈 거 얘기하고 진단받고 약 받는 거밖에 더 있냐고요. 약사도 없어진다고 돼 있죠. 이제는 컴퓨터가 나를 진단해가지고 처방전 딱 주면 그거 들고 자판기에 딱 꽂아놓으면 톡 떨어져서 약 가져오면 돼. 약사가 필요 없어. 그런데도 지금 뭐예요? 의대 가고 약대 가잖아.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유망족종이 아니라는 거. 앞으로 변호사도 판사도. 그래서 변호사 지금 사법고시 이런 거 다 없애잖아요. 앞으로 변호사 유망직종 아닙니다. 과거의 지식들을 그동안에 그 재판 기록들을 선례들을 다 AI가 집어넣어갖고 분석해갖고 딱 변호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걸 다 공부해서 머릿속에 변호할 거야. AI가 더 잘 변호를 하는데 사례집을.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선도정부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도정부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자본주의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은 이 돈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간다고 표현을 좀 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죽음의 문턱으로 다가가는데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죽으면 문턱으로 다가가요? 물어볼게요. 그쵸? 네. 맞잖아. 내가 100세까지 산다면 우리는 100세를 내가 58을 살았으면 58년 동안 죽어왔잖아. 근데 내가 그냥 느끼기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뭔가를 즐기면서 나는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하루의 죽음의 문턱으로 다가가면서 하루라도 내가 알차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후회 없이 죽어가자 이거예요. 후회 없이 살자가 아니고 후회 없이 죽어가자. 내가 당장 죽었다면 후회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이거를 어디서 그렇게 만들어내냐면 왜 우리가 이게 죽는다는 가정하에 관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딱 누워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죽었다고 가정하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못했던 글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의 문턱으로 하루를 다가섰는데 저녁에 내가 오늘 뭘 못했을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를 돌아보면 다 후회하고 있어. 오늘 요거 조금 더 했었으면 좋았고 요거 조금 더 했으면 이게 부족했던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죠. 혁명 시대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직업이 47%, 현재 갖고 있는 직업들이 47%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기성세대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 태어나는 애들, 지금 초등학생이 안 된 애들은 직업이 더 많아집니다. 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처럼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서 뭔가를 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러면 미래에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편하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돈을 쓰면서 알뜰하게 자본주의에서 돈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그야말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봤더니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그럼 네트워크가 뭐냐고 봤더니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다 잘하는 게 있더라. 뭐? 소비는 다 잘하더라. 그거를 누가 가르쳐서 하냐고 배워서 하냐고. 네 아무리 잘나도 소비자야.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시지만은 그분도 소비자야. 맞죠? 지금 미국의 그 괴팍한 또라이 대통령도 소비자야. 아마 정치보다 소비를 더 잘할걸요. 정치는 우리가 한다 해도 몇 년을 하겠어요. 근데 소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소비 형태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하는 걸 뭐예요? 소비자 중심이 되자는 거예요. 유통의 흐름에 소비자 중심이 되자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지금까지는 대기업에서 모든 유통을 관장했고 유통의 중심에 대기업이 있었다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가 중심에 서자 이 말이에요. 그게 네트워크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소득을 창출하느냐, 인쇄 소득을 받느냐, 로얄티 수입을 받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47% 직업이 사라지는데 뭘 갖고 내가 자본주의에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돈으로 해방될 수 있을까? 생각 한번 잠깐만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2018년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자식한테 편하게 죽는 그날까지 돈 구애받고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통령 모른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부자? 아니, 그 부자, 뭘로 부자 될 건데? 뭘로 부자? 아니, 그러니까 부자를 하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잖아. 뭐 해서 부자 될 건데? 공방 계속해서? 직장 생활 계속해서? 보험 계속해서? 없어진다잖아. 건축도 없어진다잖아. 그럼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해서 그걸 내가 지금처럼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살까?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있어요, 없어요? 난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 나는 없더라고. 자,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걸 한번 들어보자고요. 뭐라고 얘기해놨나 했더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까지가 있는데 1차 산업은 과거에 우리가 농축수산업, 즉 원료를 채취하는 사업이 1차 산업이더라.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산업이 고도화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고도화 과정에서 고도화되면 될수록 뭐가 높더라? 부가가치가 높더라. 똑같이 1시간을 일하고도 훨씬 소득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이거 과거죠. 우리 농업, 축산업, 수산업,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거 했던 사람 배 한 대 갖고 물고기 많이 잡는 사람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옛날에 땅덩어리 크게 대농했으면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죠? 옛날에 다 벌었잖아요. 집에 가면 옛날에 소 뭐 한 100마리씩 키우고 가면 그 집 부자였잖아, 옛날에. 근데 지금은 뭐예요?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몇몇 사람만, 대부분 그런 게 아니고 몇몇 사람만 대농으로 하고 가축 크게 하는 사람만, 자본을 가지고 하는 사람만 지금 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보다 이거를 원료를 가지고 생산업에서 공장을 돌리는 게 돈은 더 벌었죠.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우유 열심히 짜내는 것보다 우유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돈 벌죠. 맞잖아. 고구마 아무리 생산해봐야 당면 만들어서 파는 게 돈 더 되고, 밀가루 아무리 생산해봐야 라면 만들고 뭐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돈이 더 되다. 그럼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는 얘기죠. 자, 1차, 2차 산업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실직자로 전락하고 있죠. 왜? 공장이 자꾸 문을 닫으니까. 맞나요? 생산 공장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건비 타산이 안 맞아서 어디로 가요? 예, 후진국으로 가서 인건비 싼 나라로 지금 우리나라 공장이 다 옮겨가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던 나는 잘려요? 베트남까지 따라갈까? 일할까? 베트남까지 따라가서 일하면 인건비도 한국만큼 안 주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2차 산업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공장은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고 본사만 대한민국에 있고. 3차 산업은 뭐예요? 유통서비스. 유통서비스. 자, 라면 생산하는 회사보다 이걸 판매하는 회사가 더 돈 많이 버는 거 알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생산된 공장에서 나온 걸 내가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유통 때문에 우리는 이 유통 때문에 하나의 제품이 나오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더라? 예, 국가가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요. 왜? 제조회사, 판매사, 전국 총판, 지역 총판, 지역 대리점, 소매점, 소비자 거치면서 넘어갈 때마다 국가에서 부가세 10%씩 따박따박 받는 거. 이거를 그대로 소비자한테 다 전가시키고 소비자가. 맞죠? 여기 광고회사들한테 자기 또 종합소득세 다 받아내죠, 국가에서. 돈 벌 때마다 종합소득세 다 받아가니까 어찌됐든 제품이 하나가 생산되면 국가에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이 3차 산업에서는. 자, 유통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국가는 돈을 많이 법니다. 유통구조가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직거래 해주면 국가에서는 소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게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머리입니다. 한계입니다. 이 유통에서는요, 얼마든지 탈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직접 거래는요, 회사에서 이미 국세청으로 먼저 보고가 하고 소비자한테 이익금을 줘도 줘요. 탈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똑똑한 정치인이라면 이걸 권장합니다. 탈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금은 오히려 더 많이 거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세금이 작게 거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계가 한 단계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단계의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기존의 유통이 몇 단계 거치나 보자고요.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 한 단계 넘어갔죠. 판매회사에서 전국 총판으로 두 단계 넘어갔죠. 전국 총판에서 지역 총판 몇 단계 넘어갔어요? 네 단계 넘어갔죠. 지역 총판에서 지역 대리점으로 넘어갔어요. 5단계 넘어갔나요? 지역 대리점에서 소매점으로 넘어갔어요. 몇 단계 거쳤어요? 6단계 거쳤죠. 지역 소매점에서 소비자한테 갔어요. 몇 단계 걸쳤어요? 다단계. 기존의 유통이 다단계 맞나요? 100% 다단계잖아요. 지금 모든 유통이, 서비스 종사하는 모든 유통이 이 유통을 없애버리고 소비자하고 직거래가 있으니까 몇 단계? 한 단계밖에 없으니 직접 판매. 이게 어떻게 다단계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지금 다단계라고 얘기하잖아. 사람들은. 이게 왜 다단계야? 단계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단계야? 이게 다단계지. 이거는 제품 가격이 다 달라져요. 넘어갈 때마다 제품이 다 달라져. 금액이 달라져요. 이게 철저한 다단계야. 근데 여기서는 소비자하고 회사하고 직거래니까 금액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이게 왜 다단계야? 금액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 어찌됐든 3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더 높더라. 근데 3차 산업의 유통 서비스의 중심에 누가 있더라? 대기업이 다 갖고 있더라. 소비자는 권한이 없더라. 왜? 소비자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돈만 내는 사람. 맞죠? 자, 그러면 앞으로 4차, 5차, 6차 산업이 앞으로는 모든 걸 이끌어 갈 것이다. 대부분. 여기에서는 부가가치가 좁기 때문에 할 사람들만 한다. 맞죠? 기업도 존재는 해야 되니까, 생산을 해야 되니까. 자, 4차 산업은 뭔가 하면은요, 시스템을 통한 로얄티 사업을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포괄적인 의미 IT라고 얘기하는데요. IT는 우리가 얘기하는 직접 회로 쪽이 아니고요.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즉 지적 사람의 인간의 지적 능력이 포함된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는 일부분인 거고. 그래서 쉬운 말로 우리가 뭐 햄버거, 롯데리아, 킹버거, 그죠? 그다음에 그 빅버거라고 얘기하죠. 빅버거가 뭐야? 아니 버거킹 말고 롯데리아 말고 미국 거 제일 맥도날드. 자, 맥도날드나 피자헛이나 이거는 본사는 뭐예요? 직접 피자를 팔나요? 안 팔아요? 안 팔고 뭐만 팔아요? 자기가 레시피 개발해가지고 요렇게 만들면 맛있어 하고 보내주고 파는 건 누가 팔아요? 대리점에서 파니까 대리점은 3차 산업, 회사는 4차 산업. 왜? 자기네들이 시스템만 구축해서 시스템만 팔고 매출액에 대해서 로얄티만 받아가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중심은 대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얘기했던 소비자가 중심에 선다고 그랬죠? 맞죠?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번 보자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야, 이런 기회가 있어. 너 그냥 롯데마트 가서 사는 것보다 뉴스킨이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통해서 네가 이용하고 활용해야 되면은 네가 비전을 설명한 사람들이 회사하고 직거래할 거야. 내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야.
맞죠? 똑같은 가격에 회사하고 거래하는 거야. 근데 회사에서는 한 게 없고 내가 비전을 전달해주고 소비되는 조직을 구축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일정에게 뭘 주겠다? 로얄티를 주겠다라는 거죠. 4차 산업이에요, 아니에요? 자,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은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발생했어.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가 해결해줘요? 회사에서 해결해줘요? 나는 리스크 있어 없어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어. 내가 해줘요? 회사에서 해줘요? 그래서 이 4차 산업에는 중간에 끼어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리스크도 없고 돈 투자할 것도 없고 단지 비전만 전달해주고 회사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나는 된다. 모든 위험성은 누가? 회사가. 맞죠? 나는 열심히 비전 전달하고 뭐만 받으면 돼? 로얄티만 받으면 돼. 네트워크에 왜 돈이 투자돼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돈 투자하는 사람 많더라고. 그게 뭔가 하면 다단계 네트워크를 빙자한 다단계가 너 돈 벌려면 500만 원 투자해야 돼. 2명만 끌어들여. 이거 철저한 다단계잖아요. 왜 사업 근황 가지려면 너 물건 사야 돼. 이거는 철저한 다단계.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500만 원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떠안고 있던가 불필요한 물건을 사야 된다던가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뭐예요? 내가 필요한 물건, 내가 쓰고 싶은 물건만 쓰면 돼요. 맞죠? 리스크 있어요, 없어요? 집에 물건 쌓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슨 리스크가 있어요? 야, 이 4차 산업의 핵심이 뭐야? 시스템을 통한 로얄티 사업인데 내가 열심히 시스템을 만들어 갔더니 내한테 로얄티가 오더라. 근데 모든 책임은 누가 져주더라? 회사에서 제품에 대한 것도 취급 다 해주고 나는 조직만 짜가면 돼요. 그래서 로얄티만 받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앞으로 세상은 이게 활개친다. 그럼 미래에 대한 정보 맞아요? 근데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아이씨 그때 할 걸 지금 그때 조금만 더 땡겨주지. 분명히 그럴 거야. 분명히 그래요. 야, 이명정이 지지바야 네가 그때 좀 더 내 확 잡아 땡겨갖고 해주지 왜 안 했어? 분명히 그래요. 제가 지금 그 소리 듣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소리 듣고 있다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조금만 더 나를 네 가지 잡고라도 끌고 와서 했으면 나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거 아니야. 미친놈. 그때는 안 했으면서. 그러니까 때가 지나서 후회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줘도 또 안 해요. 야, 그때 그랬더라면은 그때 네 가지 잡고 좀 하자. 자, 지금 네 가지 잡을게 할래? 그러니까 지금 못한대. 다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기회는 있어요, 아직도. 아직 초창기에 점도 안 찍었는데 지금 하려니까 지금은 못하는 건 또 뭐야? 걔는 영원히 안 할래요. 지가 정말로 야, 네가 그때 몇 가지라도 끌어서 했으면 지금이라도 지가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핑계일 뿐이야, 말뿐이야. 부럽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차 산업은 뭔가 하면은 문화관광사업을 5차 산업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5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자동차가 한 3개월에 걸쳐서 열심히 자동차 생산해서 팔은 그 금액 있잖아. 이익금. 그거를 영화 한 편으로 뽑아갈 수 있다는 거야. 아바타라는 영화 대한민국에 유명했죠? 그거가 우리나라가 3년 3개월 새가 빠지게 자동차 만들어서 이익금 만들어내는 걸 영화 한 편으로 홀랑 다 그 이상을 뽑아가지고 거야.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아요. 생산 열심히 안 해도 돼. 열심히 막 선적하고 안 팔아도 돼. 영화 하나 떡 만들어 놓고 상영 시간에 떡 보여주고 앉아서 보는데 돈 다 뺏기고 있어. 이게 문화라고. 특히 관광사업은 문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류 연풍 있죠. 이병헌이 같은 애들, 송혜교 같은 애들, 그다음 누구야? 연사마 배용준이 같은 애들. 걔가 영화 한번 찍으면 한류 난리 나잖아요. 중국 애들 뭐 저기 동남아 애들 난리 나잖아요. 그러고 누가 촬영했다고 그러면 촬영지에 얘네들 막 관광 오잖아. 그게 문화를 통해서
관광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그거 저기 아이리스 드라마가 없었더라면은 광화문 내거리에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 그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기 저런 것도 있네. 이순신 할아버지도 있네. 저기 이병헌이가 총기라고 싸웠던 데네. 와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를 파는 거죠. 거기서 송혜교가 쓰는 핸드폰이 삼성 애니콜이잖아. 그러니까 막 그거 보고 애니콜 사고. 완전 다 그거예요. 이게 컨텐츠 하나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5차 산업. 6차 산업은 뭐예요? 항바이오, 안티에이징, 웰빙, 이거 전부 다예요. 클린 에너지, 다 6차 산업이에요. 사람이 먹고 쓸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어디에 신경 쓰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 건강에 다 신경 써요. 자, 근데 6차 산업의 건강 쪽에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가 단순하게 발라서 젊어 보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얼굴의 피부가 정말로 젊게 바뀌는 게 좋아요? 정말로 젊게 바뀌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구상에 피부를 정말로 젊게 만들어 주는 화장품이 뉴스킨 말고 있던가요? 그냥 다른 거는요, 피부 곁, 우리가 이 진피층 말고 표피층만 만들어 갖고 젊어 보이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항산 화장품이 얼마든지 지금 우리 뉴스킨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화장품들 다 괜찮아요. 예, 바르면 정말로 뽀사시해 보고 피부가 탱탱해 보여요. 맞아요. 근데 피부 속에 유전자를 가지고, 세포의 유전자를 가지고 젊음을 나타내게끔 유전자, 즉 세포가 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면서 이 속에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너 노화를 못 나타내게 하고 젊음만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화장품 갖고 오시라고요. 있으면 내가 유스킨 아니라고 쓸게요. 없잖아요. 이게 최고의 지금 안티에이징 바이오라는 거예요. 내 몸의 건강 뭐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포가 젊어져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기술. 이게 6차 산업의 핵심이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왔는데요. 위험한 연구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람의 수명은 우리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갖고 있는 텔로미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네.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대요. 그래서 수명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게 텔로미어 길이가 완벽하게 잘라주면 사람이 사망을 한답니다. 자, 근데 그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즉 짧아지지 않게 만들었더니 계속 살더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짧아져 있는 텔로미어 길이를 강제로 늘렸더니 암세포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걸 아직 해결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과학자들이 이 텔로미어 길이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사람들이 영생하게끔 만든다. 이게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야.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사는 날까지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게 좋지. 이거 길게 만들어서 계속 천년만년 살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져요. 아니, 진짜요. 심각해져.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건데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따로 연구해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이라든가 이런 걸 아예 띄어내버리고 다시 뭐 갈아 끼우고 이거는 찬성하는 거예요. 질병 없이 사는 거는. 근데 우리 유스킨에서 안티에이징 쪽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는 그날까지 젊게 살다가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저게 있죠. 기대 수명이 있죠. 그 다음에 건강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 차이가 갭이 너무 길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뉴스킨에서 파마닉스 하는 거는 뭐예요? 기대 수명에 가깝건 건강 수명도 길게 가자는 거예요. 이게 뉴스킨 파마닉스 하는 안티에이징 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뉴스킨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 얘기일까? 아니란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저널지에 공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고 밝혔더니 많은 과학자들이 너가 하는 연구가 맞아. 실제로 그렇게 된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이언스지에서 다 공식적으로 모든 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떠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어떤 화장품이 됐든 어떤 건강식품이 됐든 뉴스킨처럼 이렇게 유전자를 컨트롤해서 젊게 만드는 거 있으면 갖고 오라고 내가 쓰겠다고 유스킨 아니라도. 근데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최고의 부가가치가 있는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4차, 5차, 6차 산업을 뉴스킨이라는 네트워크에서는 다 갖고 있더라. 맞아요, 안 맞아요? 이 5차 산업은 뭘로 갖고 있느냐?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만 5차 산업에 대한 걸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문화, 정, 빨리빨리 이거 대한민국의 가장 강점이 있는 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민족도 갖고 있는 민족성 대한민국만 거의 갖고 있더라. 왜? 우리는 누군가의 한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이뻐지게 해주고 싶고 우리는 그걸 갖고 있어요. 내하고 유스킨 사업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든 성공시켜 주려고 막 하는 게 있어요. 외국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안 하잖아. 새끼 네 일이지 내 일이야. 알아서 해. 네 건강이지 내 건강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먹이려고 그러잖아. 어떻게든 너 건강.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이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 이놈은 빨리빨리. 이거 병폐적인 것도 있지만 네트워크에서는 좋은 거야. 근데 너무 기본을 무시하고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거야. 기본을 하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기본도 안 하면서 그냥 빨리 돈만 빨리 벌려고 빨리빨리 하니까 망가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요. 미래의 선도 정부에서 4차, 5차, 6차 산업이 고부가 가치인데 이걸 한꺼번에 다 갖고 있는 게 내가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일이 있더냐? 일거리 찾아 없다라는 얘기죠. 없는데 아까 전에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주류인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려면은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품을 전달할까요? 비전을 전달할까요? 둘 다 이게 우선입니다. 제품을 전달해야 되면은 여러분들 제품 팔다 끝나.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끝. 그러면 그 전달받은 사람도 계속 제품 전달하고 있는 거야. 나 파는 거 못해. 힘들어 못해.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못해.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야 미래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데 너 소비 패턴만 한번 바꿔봐. 네트워크를 하자는 게 아니야.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활용하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네가 쓰는 물건 어차피 쓰는 치약 뉴스킨 걸로 한번 써봐. 어차피 쓰는 샴푸 바꿔 써봐. 이렇게 내가 활용하고 이용하면 니한테 뭐가 온다? 로열티가 오고 부가가치가 온다. 미래에 대해서. 그거 얘기해주고 제품 사용했을 때 당신이 선택한 제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데모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달하는 걸 바꿔야 돼요. 비전 설명했는데 난 관심 없고 그럼 제품만 쓸래. 그럼 제품 넣으면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제품 하니까 노하니까 이거는 비전도 전달 안 되는 거야. 벌써 제품 노했는데 무슨 이 사업적인 게 얘기돼. 이미 제품을 알고 있는데 제품에 대해서 제품 전달하는 거라고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비전만 전달하면 네트워크 사업이 돼요. 맞죠? 네. 그게 실존 인물들이 많잖아요. 왜? 가레코 가점이 내가 얘기하지만은 일본에 93년도에 들어갔지만 92년도에 이 사람은 뭐 전달했어요? 제품도 하나도 없고 제품 팔아본 적도 없고 소득을 받은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뭐만 전달했어요? 앞으로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이런 비전이 있더라. 그래서 너도 같이 하자. 이 비전을 공유하자고 열심히 얘기했더니 오픈되고 나서 그 비전 때문에 가입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가구매하다 보니까 그룹이 그렇게 커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제품과 우리가 했다고 가정하면 없는 제품을 어떻게 전달하고 비전을 전달했겠냐는 얘기예요. 제품은 없어도 뭐만 전달했다? 비전만.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될 게 아니고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뉴스킨 사업자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마치 모든 모습을 갖춰놓고 건강도 갖춰놓고 피부도 갖춰놓고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품이에요. 그건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도 쓰면 이렇게 돼 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역할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돈 벌기 전에 돈 쓰고 망해요. 맞지 않나요? 내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내 건강하고 얼굴 바꿔. 야, 너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해봐. 몇 천만 원 들여서. 그게 되겠어요? 메시지가 아니고 메신저.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미래가 이렇게 바뀌고 미래의 네 모습이 바꿀 수 있다는 비전, 메신저 역할을 하라고요. 피부가 바뀌어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소비 패턴을 바꿨더니 피부도 덩달아서 부가적으로 좋아지더라. 건강도 부가적으로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이 비전을 제시했더니 그게 네트워크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 아까 남자 사장님하고 미팅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제품을 갖고 내가 메시지 역할을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 최고 리더들이 리크루팅 잘하고 사업 잘해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미 메시지 역할이 되잖아요. 모든 걸 다 돈도 벌고 얼굴도 되고 몸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리크루팅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사장님들 위에 스폰서들 보시라고 리더들 보시라고 신규들이 막 늘어가서 일대가 막 늘어나더냐고. 새로 하는 사람보다 형편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메시지, 제품을 전달하는 메시지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더 잘 돼야지 하잖아. 근데 우리는 메시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야. 왜? 메시지 역할은 한계가 있더라. 너니까 그렇게 쓰고 너니까 그렇게 쳐바르고 쳐먹고 돈 쓰고 댕기지. 메시지잖아요. 우리 사업자들도 봤을 때 메시지 아닌가요? 100만 장 자고 500만 장 자도 뭐 메시지 안 될 게 어딨어. 그런데 사업 전달 안 되네.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직급이 올라가고 돈을 벌수록 있잖아요. 사업이 전개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처음 하는 사람일수록 무대뽀로 하니까 되는 거야. 이게 비전이 전달되니까. 다 내하고 비슷하니까. 제품 쓰는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비전 전달이 우선이더라. 맞죠? 네. 자, 그래서 내가 제품 전달하는 것보다 비전을 전달해서 그들이 스스로 뭐예요? 자가 구매하게 만드는 게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더라. 내가 막 제품 전달해서 쓰는 사람은 많이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고 어느 날 쓰다가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비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소비 패턴만 바꿔주면 되니까 자기가 쓰는 거는 자가 구매하더라.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프로슈머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자, 프로슈머라는 게 뭐예요? 프로듀서라는 생산, 컨슈머라는 소비자. 이게 합성을 하고 그랬죠? 여기에 판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네트워크에는 판매가 없다. 제품 판매가 없다. 제품이란 말이 없잖아요. 생산과 소비밖에 없어요. 내가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자가 구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거기에 제품이 들어가야 되냐고. 자, 우리나라 방문 판매법에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다단계 판매를 하면 물건이나 재화를 유통시켜서 이익금을 얻는 거 돼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즉 사업 권유 거래를 하면 사업의 기회를 알선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제품이란 말이 있어요? 없지요? 사업의 기회의 알선 제공, 즉 비전을 알려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단계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물건이나 재화를 유통시키라고 돼 있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방문 판매법에 그냥 나와 있다니까? 다단계 판매를 하면 물건이나 재화를 유통시킨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네트워크 마케터야.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사업의 기회를 알선 제공하라고 그랬죠? 근데 나는 네트워크 하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네트워크 한다고 자꾸 떠들어. 야, 난 네트워크 한다니까 다단계 아니라니까. 지가 하는 건 다단계 하고 있으면서 다단계 아니라고 그러면 돼? 이명정 사장 다단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물건이나 재화를 유통시켜서 다단계 했잖아. 근데 왜 다 자꾸 다단계 아니라고 그래? 그렇지. 물건 재화 유통시키면서 6단계까지 하니까. 근데 기본은 뭐야? 물건이나 재화를 유통시켰잖아. 근데 네트워크는 뭐 한다고요? 사업의 기회를 알선 제공하면서 6단계에 해당하는 로얄티를 받는 거지. 물건을 6단계가 유통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품으로 지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 비전 전달로 지부를 일으키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지부가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러면 현재 내가 열심히 이 선도 정보를 가지고 비전을 전달했더니 미래가 바뀔까 안 바뀔까? 열심히 떠들면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행동을 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행동 안 하면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안 바뀌어요. 생각만 갖고는 절대 안 바뀝니다. 행동을 해야 바뀌어요. 그럼 내 미래는 밝다 안 밝다? 자, 우리 미래는 10년 뒤에 사장님들하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 수 있어. 난 지금 원주에 내 파트너가 그렇게 놀 수 있는 파트너가 없어갖고 내가 내 혼자 놀고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제발 10년 뒤에 내하고 같이 놀러 다니겠으면 좋겠어. 네. 아, 10년 뒤에 난 몇 살이야? 네? 내 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100세 되던 해에 주민등록증 이만큼 크게 확대 복사해갖고 가슴 속에 넣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늙어간다면은 하나도 안 늙고 여기서 간다면은 노약자석에 다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절대 노인네가 지팡이 짚고 올라와도 내가 안 비켜줄 거야.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야. 젊은 사람이 좀 노인네 함께 일 나지 이러면 100세. 나 100살이거든. 그리고 노인네 몇 살입니까? 이러면 8입니다. 이러면 내가 20년 형이네. 형이 건강한 형이 일어나 줄게 앉으시게 이라고 한번 사람들 놀래킬 마음도 있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난 지금 생각에. 제천에서 언젠가 한번 봤죠. 그죠? 김영옥 언니를 통해서 한 번은 봤을 거예요. 저를. 한번 봤을 거예요. 기억이 없을지는 저는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김영옥 씨가 언니 아니에요? 맞잖아. 경찰서 막 퇴직하고 그때 이제 그 일하고. 예? 언니를 몰랐었어요. 그때는 아니, 그러고 몇 년 뒤에 내가 본 것 같아. 한 번 본 것 같아. 그때 내 모습은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이 맞박이 주름도 하나 없어. 맞박이. 아니, 진짜예요. 아니, 내일 모레 60인 사람이 맞박이 주름 없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팔자 주름 없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요? 여기 처진 사람 거의 대부분이고 나처럼 이렇게 샤프하게 딱 달라붙은 사람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만 뿐이야. 이게 인격이 나온 사람들이 또 많잖아. 내 정도 되면 인격이 좀 더 이만큼 나왔잖아. 난 너무 없어서 탈이. 없어서 탈. 지금 내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어요. 축구 동호회에서 50대 후반으로 제발 우리 팀에 와서 시합 뛰어주라고. 전후반 나는 25분씩 50분 풀로 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젊은 애들하고 뛰어도 스피드도 안 지니까. 그 타 팀에서 야, 우리 올해 리그 하는데 제발 우리 팀에 와서 좀 뛰어주세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어요. 이적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이야. 예? 응원 내일 아침에 돼요. 자,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내가 생각날 때마다 떠올려 보세요. 내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땠고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요거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사실. 네트워크 회사에서 정말로 대단하게도 이걸 최고 선두주자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파트타임이 됐더라도 꾸준하게 하면은 분명히 결과는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하자고, 쉽게. 자, 쉽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요 설명 드리면서 끝낼게요. 자, 어떻게 쉽게 하느냐.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오케이, 정답. 될 때까지. 딱 1년간만 한번 해보자고요. 자, 1월 달이죠? 1월 달에 내가 이 설명을 해가지고 나와 같이 비전을 공유할 사람 한 사람 찾는 거예요. 물건을 얼마나씩 써야 되냐 하면은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가 택배를 하려면은 6만 원 이상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6만 원 한 달에 가족에서 카달로그 꺼내놓고 체크 해가지고 꼭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꾸자 소리 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그 화장품 바꾸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갑자기 바꾸는 거를. 기존대로 다 써.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비 해봤더니 100만 원 나가는데 이 중에 94만 원은 기존대로 소비하고 6만 원만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비전을 위해서 한번 6만 원만 바꿔보자. 그러면 똑같이 100만 원 맞죠?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네, 플러스 6만 원 같은 부담 되겠죠? 근데 플러스가 아니라 94만 원, 6만 원 나눠가지고 6만 원만 네트워크인 뉴스킨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뭐를 만들어보자? 내 로얄티를 만들어내자. 맞죠? 그러면 나는 어차피 100만 원 소비하는 거야. 많이 소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나와 같이 비전을 가지고 로얄티 소득을 만들어낸 사람 한 달에 6만 원 정도, 가족들 전체 3인 가족에서 6만 원 못 쓰겠어요? 에스테라 하나만 먹어도 6만 원, 7만 원. 여자분들 그냥 에스테라 개 모임 해도 돼. 내 건강을 위해서. 맞잖아요. 그거 하나만 먹어도 6만 원인데 10% 할인 받아도 6만 3천 원이에요. 자, 나는 일단 소비를 하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 한 명 찾았으니까 플러스 하면 몇 명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2명이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음 달에 나도 또 한 명 만들어. 이 한 명 만드는 사람도 또 한 명 만들게 매달 자기 입장에서 한 명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명이 한 명씩 만들어내니까 4명 맞나요? 자, 다음 달에 나도 하나? 그러면 4명이 또 한 명씩 만들어내니까 8명. 한 달에 한 명, 8명이 또 한 명씩 만들어 16명. 나도 한 명, 너도 한 명. 16명이 한 명씩 만들어내니까 32명. 너도 한 명, 나도 한 명, 32명이 한 명씩 만들어내니까 64명. 너도 한 명, 나도 한 명, 63명이 한 명씩 만든 128명 이렇게 되나요? 네. 자, 얼마씩 쓴다고 그랬어요? 6만 원. 곱하기 6만 원. 얼마? 66이 36, 64, 24, 384만 원 맞나요? 네. 사업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팔아서 됐어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구매하고 스스로 먹으면서 매출액이 됐어요? 팔아서 된 거 하나도 없죠? 비전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냥 스스로 구매하고 스스로 먹고 쓰고 소비한 거예요. 384만 원 되면 나는 LY를 넣을 수 있죠. (128명) 됐을 때 곱하기 6만 원 했을 때는 얼마예요? 8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800만 원 아니야? 700만 원이야? 740? 6일은 6, 760. 768만 원. 그러면은 Q 통과예요, 아니에요? Q 통과예요, 아니에요? 사업자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왜? 합의 벌써 1000만 원 넘어갔잖아. 우리 800만 원 넘으면 통과하는 거 아니야? 6,000달러면 통과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유스킨 사업 안 하시나 다들? 롱제이비티 하나? 아메 하나?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8월달 딱 된가 동시에 나는 뭐예요? 사업자가 돼 있죠. 자, 매출액은 봐보세요. 매출액에 대한 거는
내가 안 팔아도 뭐예요? 스스로 자가 구매하는 걸로 매출액 다 떴죠? 매출액 걱정해요,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말일 되면 뭐 하고 있어요? 3,000포인트. 이명정 사장 말일 되면 3,000포인트 하려고 쫓아다니는 게 안 됐다. 그러니까 걱정해야 되잖아.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렇게 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8월 달 되면 너도 한 명, 나도 한 명에서 128명이 한 명씩 만들어내니까 256명 곱하기 6만 원 했더니 얼마? 매출액 1,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자, 1,530만 원에 내가 받는 월급은 미니멈 220만 원. 자, 이게 앞으로 없어질 돈이에요. 한 달만 받고 마을 돈이에요. 계속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1억 은행에 넣어놓으면 요즘 이자 얼마 받아요? 10만 원도 못 받아요. 이자 띄고 뭐 띄고 하면 10만 원. 계산하면은 내게 은행에 얼마 넣어놓은 거야? 아니 1억 넣어놔봐야 10만 원도 안 준다니까. 10만 원 받는다고 계산하고 10억 넣어놓으면 얼마 받아요? 100만 원 받잖아. 그럼 나는 22억 넣어놓은 거야. 22억. 이게 자산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냥 220만 원에 내가 월급쟁이 같으면 내일 당장 그만두면 안 나오는 돈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인쇄소득으로 내 로얄티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2억이 은행에 있는 거라니까. 부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22억을 만들어서 220만 원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개고생을 해야 돼? 22억을 넣어놓으려면은. 넣어놓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근데 22억을 벌어서 은행에 넣어놓는 게 쉬울까? 이게 쉬울까? 그죠? 이게 쉽죠. 비전 전달하고 6만 원씩 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60만 원, 600만 원도 안 내고 한 달에. 9개월째 되면 너도 한 명, 나도 한 명 하니까 어떻게 돼요? 했더니 512명 맞나요? 그럼 512명 중에 내하고 첫 번째 했던 사람이 몇 명을 만든 거예요? 256명을 만든 거 맞나요? 맞죠? 그러면 나하고 첫 번째 요 사람이 얼마를 받아요? 220만 원 받지. 맞나요? 맞잖아. 나는 또 다른 256명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 맞나요? 나 혼자만 돈 버는 거예요? 내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같이 돈 버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의 비전이에요. 다른 건 어찌됐든 내 혼자 돈 벌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쓰잖아. 어떻게든 뭐야, 내가 중국집 잘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놈이 중국집 차리면은 저거 죽어라, 언제 죽나, 저거 빨리 망해라, 해요, 안 해요? 가격 경쟁 해야 안 해요? 저게 죽어야 내가 돈을 벌었는데 우리는 어때요? 얘가 돈을 벌어야 내가 돈을 벌어야 제발 돈 많이 벌어라. 이게 상생시대예요.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건 상극시대를 살았어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올라서지를 못해요. 학교의 수업도 마찬가지야. 성적도 마찬가지야. 꼴찌가 있어 1등 있지. 다 똑같이 1등이 어딨나.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상극시대라고 얘기해요.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하우를 밑에 직원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왜? 내가 직급 올라가면 절대 가르쳐주면 안 되지. 그래서 삼성에 입사를 해도 최고 CEO까지 가는 사람이 삼성 전체 입사한 사람 중에 몇 명? 한 명. 수십만 명이 삼성에 들어가서 단 한 명만 최고가 되는 거야. 근데 네트워크에서는 뭐예요? 누구든지 최고가 될 수 있잖아. 다른 거 아니에요. 20만 명 중에 1등이 나아요. 누구나 다 같이 1등 될 수 있는 게 나아. 누가 다 되는 게 낫죠. 자, 그래서 매출액 따졌더니 6, 5, 30, 3천 몇백만 원 되네요. 그러면 내 월급은 거의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만들고 각자 한 명 만들었더니
맞나요? 그럼 11번째 달, 딱 9번째 달 되니까 나와 같은 사람 1명 나왔죠. 10번째 달 되니까 내 같은 사람이 또 1명 나왔네. 220만 원 버는 사람이. 맞나요? 맞죠? 자, 내같이 220만 원 첫 월급 받은 사람이 요 사람 만들었지만 요 사람이 만든 사람도 220만 원 받아야 안 받아요? 맞죠? 10번째 달에는 똑같이 나같이 한 사람씩 복제해 가니까. 맞죠? 그럼 이렇게 3명이 나왔네. 220만 원 받는 사람이. 그죠? 내 밑에서. 그럼 나는 이들 월급에 몇 퍼센트를 로얄티를 받아요? 월급에 25%를 내가 로얄티를 받는 거예요. GV로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이 받는 월급. GV의 5%나 이 사람 받는 월급의 25%나 똑같아요. 계산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월급의 25%가 더 큰 거야. 맞죠? 200만 원에 25%는 얼마야? 50만 원이잖아. 아니에요? 근데 GV를 따져갖고 5% 해갖고 곱하기 1180원 하면 그 돈이야. GV의 5%는 작아 보이잖아요. 월급의 25%는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220만 원 받는데 25% 내가 받으니까 200만 원 받아 50만 원, 50만 원, 50만 150만 원 받아. 내 월급 400 돼요, 안 돼요? 되잖아. 10번째 되니까 1024명이 한 명씩 만들어내니까 2048명, 그 다음에 12번째 달 되니까 2048명이 한 명씩 만들어내니까 4096명. 이때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이 얼마예요? 곱하기 6 하면 6세 2억 5천이야. 2억 5천 중에 내가 받는 거는 1,000만 원이야. 이들도 계속해서 나와 같이 또 한 달씩 늦게 그 월급을 받아가요. 자,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구든지 못해. 아니야, 이게 이 수치상으로 12달 만에 이렇게 물론 할 수 있는 사람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한 명을 찾으려면 10명한테 얘기를 해야 되거든. 확률적으로 10명한테 비전을 얘기해 한 명이 해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명한테 얘기하냐고. 아이고, 내가 보니까 한 달에 10명도 못 하더라. 만나는 사람만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새로운 사람 10명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명만 제대로 사람을 만나서 명함만 전달하더라도 한 달이면 30명이고 한 달에 한 명 무조건 만들어내는데 그걸 안 하더라. 맞지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3배의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년이면 이거는 만들어내거든요. 8개월 정도의 매출액은 만들어내더라, 3년 만에. 3년 뒤에 매달 220만 원 받으면은 성공한 삶이에요, 안 한 삶이에요? 3년 만에. 맞죠? 내가 16년 쇠가 빠지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갔더니 200만 원 주는데 3년에서 이거 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16년 공부하는 거 맞나요? 16년 공부해서 4억을 들여서 공부했더니 대기업 들어갔더니 200만 원 초봉 주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냐는 얘기지. 돈 투자 안 하고 어차피 내가 써야 될 거 쓰면서 사람들한테 비전만 공유하고. 쉽게 하는 게 네트워크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교한다면 굳이나 보면은 평범한 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평범한 걸 계속 안 해. 알고 있는 걸 안 해. 평범한 것조차도.
그래서 성공자가 못 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고 공부를 해보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걸 습관적으로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 달라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트워크에서 성공한 사람 뭐 특별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늘 하던 걸 제대로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쉬운 것조차도 습관적으로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비전 가지고 정말로 성공했으면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